건물 몇 개 있습니까? 9채 건물주인데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남기고. 남겼는데 또 사연이 깊어요. 남겼는데 뭘 사연이 깊어요? 남기면 좋은 거지. 그죠?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55명 건물주가 나오고 1,000만 원을 월세를 많이 낸다.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건물주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월세 낼 돈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대박. 건물주가 돼주게 도와주는 남자 강호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네. 아나운서님 뵌지 한 2년 그렇죠? 만? 그랬죠. 예, 2년 만에 다시 찾아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뵐 때마다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예, 전혀. 갑자기요? 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호동 대표는 아마 이름 때문이라도 한번 보신 분들은 아, 강호동 대표 하고 아실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또 처음에는 그 이를테면 요식업이 맞죠? 그죠? 네네. 네, 그걸로 시작을 해서 건물주가 돼서 지금 뭐 건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 몇 개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9채 건물주인데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4개는 매각했어요. 많이 남기고 예, 남겼는데 또 사연이 깊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남겼는데 뭘 사연이 깊어요? 남기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너무 이게 뼈 맞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서 본인이 건물주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네. 본인이 건물주가 돼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다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그렇게 그냥 세 살지 말고 건물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까? 건물주가 이제 임차를 했는데 갑질을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건물이 하자가 났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그거 네가 인테리어에서 아니 벽이 이제 빵꾸가 나갖고 노후가 됐는데 물이 줄줄 새는데 그 인테리어가 잘못됐다는 게 말이 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적으로 제가 건물주를 돼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음식점이 잘 되면 건물이 빛나는데 맞아요. 나중에 그 건물 가치는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음식 팔아서 버는 돈이 건물 오르는 돈만 반도 못 하더라 이런 얘기. 맞아요. 그건 본인도 느끼셨나 봐요. 그죠? 맞아요. 그 건물에 그 낡고 오래된 진짜 그 밸류업 한다거든요. 저희가 가치를 올린다고 하는 건데 그 가치를 올려준 거는 저희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주 부리는 곳만 되고 뭐 5억, 10억짜리 20억, 50억 만들어줬더니 결국은 팔고 떠나고 맞아요. 그냥 우리도 쫓겨나고 떠나고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런 맥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제가 이제 이 울분을 열받아서 쓴 책입니다. 아니 책도 근데 강호동 대표하고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강호동 대표의 오늘이 있게까지 해준 건 스승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책의 저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도 그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책을 저술을 하잖아요. 네네. 요번에도 책을 내셨고 제목이 뭐였죠? 레버리지 서클입니다. 레버리지 서클. 요거는 제 건물 노하우가 돈이 없어도 적어도 건물주가 되는 노하우를 제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서 넣었죠.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만나본 건물주들의 얘기도 같이 있는 모양이죠. 뭐 일부고요. 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곡절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적어도 많이 없어도 직장인도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그렇게 너가 건물주가 될 수 있어. 넌 노동소득으로 절대 경제적 자유 부자 못 돼. 자본소득, 자산소득 꼭 갖고 가야 돼.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꿈에 불과했는데 그걸 현실로 이뤄내는 방법들을 제가 다 그대로 저술 다 했습니다. 여태 만나본 건물주들이 참 많을 텐데 네네. 그중에서 대박 건물주, 기억에 남는 건물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 스토리가 있습니까? 저처럼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거를 복사를 이렇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55명 건물주가 나오고 그 중에서 또 한 명만 딱 꼽으라면 32살 사장님이 있었어요. 야,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근데 결론은 근데 그 사람이 45억 건물주를 만들어줬습니다. 32살에? 그것도 자기 자본 3억으로요. 야.
대단하네요. 네. 늘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근데 제가 꼭 건물주를 이분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는 형제가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한 2억 정도 들어야 될 장사를 해야 될 걸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뭐 식자재 결제할 돈도 없어서 뭐 미루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장사를 만들어냈고 매출을 한 1억까지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종잣돈으로 겨우 이제 3억 모아놨는데 시드머니가 이제 부도건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제가 만들어주고 45 그것도 삼종지 도로변에 네, 용도 지역에 이제 삼종지 이제 도로변에 딱 있는 건물주를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3억으로 45억짜리 건물을 샀다.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특히나 건물에 투자를 하려면 내 종잣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가, 이 돈 가지고 될까, 이런 건데. 그리고 네. 저는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지 건물에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잣돈이 얼마면 되는 거예요? 레버리 서클에서 나오는 원리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임차인들을 활용한 사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을 이용한 또 보증금도 있잖아요. 또 월세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공실 리스크인데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켠에서는 제가 또 공동투자로 이용해서 활용하게 해서 건물주를 만들어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거군요. 네네. 한 2명 정도만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한 명은 그냥 돈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리스크거든요.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금리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공실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공실 리스크들을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덜 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장사를 하면서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엑시트 해주는 거, 그리고 내 건물로 소유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재무 리스크,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은행 돈 빌려서 사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네. 공실 리스크 말씀하시고 또 인적 리스크, 뭐 사람과의 유대감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니까 네. 일반인의 시각에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했던 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잣돈 한 10억 정도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절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애 건물주가 되려고 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네, 안 돼요. 그 전에 해라 이건데.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하나 한번 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금리, 그러니까 은행 돈을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이 모자르면 은행 금리가 나가잖아요. 이자가 나가잖아요. 높죠. 네네네. 근데 그 이자를 이 건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실 리스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공실 리스크는 또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샀을 때 임대라고 막 붙여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물주는 이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그 건물 내가 5층 건물을 져. 네. 그러면 지하부터 5층까지 뭐가 들어갈지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라는 얘기. 그럼요. 적어도 다 풀 세팅은 안 되더라도 네. 70% 60% 정도는 그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야 돼. 예, 본인이 하거나 그래야 은행 이자를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 상황의 실적에 맞춰서 건물을 사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500을 내잖아요. 500을 내는 사람은 1년이면 6천을 냅니다. 내가 결국은 15억 정도 살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월세 낸 거에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월세를 많이 낸다. 그 사람은 30억을 살 수 있는 건물주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자를 내라. 예,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하나 마련할 그럼요.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거기서 그 건물에서 그 은행 이자 같은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공실을 줄이려면 맞습니다. 그 건물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와 하든지 같이 좀 하든지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오롯이 감당을 하고 건물을 사면 된다. 네네. 단지 이 건물을 다 채울 능력이 없다면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러죠. 지금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근데 저는 부동산이 창업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둘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게 장사는 저희가 매출이 나오려면 이게 순이익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매출이 나오려면 결국은 계속 장사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매출이 1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5천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전혀. 근데 부동산은 수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거나 내가 이 뭘 사거나 근데 그 수지 분석이 싱크율 90%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건 안 건너도 되는 이런 게 너무 리스크가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생각보다 아니다. 예, 분석이 가능하고 그게 정량적으로 되니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던 분들도 지금 공사비 너무 올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맞아요. 커서 공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덤빌 수 있나? 지금 요즘 트렌드는 신축을 하지는 않고요. 신축이 지어진 거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축을 했을 때 평당 7, 800, 800, 900 이 정도 많아봤자 이제 뭐 외장재를 뭐 좋은 걸 쓴다든지 해서 그 정도 하면 800선이었다면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뭘 봐야 돼요? 건물 살 때는 뭘 봐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발전이 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발품을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 40% 정도는 손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손품은 뭐예요? 그러니까 프롬테크 활용해서 이런 걸로 봐. 네네네.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 플래닝 뭐 밸류맵이라든지 뭐 디스코라든지 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보는 뭐 토지 이음이라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등기등본이라든지 아무튼 손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롬테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특히나 내가 볼 땅이 이제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 이제 지도에 뭐 10년 전 건물과 여기가 계속 뭐 임차인이 바꾼다든지 건물이 이제 뭐 흥망성쇠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근데 발품을 가서 꼭 봐야 중요한 게 실제로 인터넷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늘 제가 부동산 성공 노하우를 굳이 묻는다면 재단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면서 이 건물을 살 때 이제 예전에는 내가 돈이 얼마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얼마를 산다. 이러면 끝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돈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산다면 은행 뭐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는데 이자를 갚는 것은 온전히 건물에서 해야 되니까 건물에 공실 없도록 채울 수 있는 뭔가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네네.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없다면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동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신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네. 되도록이면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네네. 거기를 좀 어떻게 뚫고 들어가 보는 네네. 방법이 좋다. 네네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역시 훌륭한 방송이십니다. 이걸 한 번에 싹 아주 공부 잘하셨겠어요. 네, 공부를 이렇게 싹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개가 공실이 됐더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금리 대비해서 옛날에 제가 3%대 샀을 경우에는 3, 40%가 남았어요. 월세 내고도 이자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똔똔이라든지 아니면 1, 2%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걸 지레 짐작 뭐 우수하고 포기하지 말고 트라이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그거를 1년치 2년치 잉여를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는 오르기도 하지만 다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진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떨어진 다음에는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건물 좋은 물건 못 삽니다. 지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초점을 맞춰서 강호동 대표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